자, 5번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나온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로축이 위치고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럼 기울기가 뭐가 돼요? 직선상에서 움직였으니까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0에서 6초까지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답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처음 4에서부터 출발해서 12까지 갑니다. 자, 처음 출발점. 여기가 원점이에요. 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죠. 처음이 어디예요? 시간이 0일 때 위치 4입니다. 여기서부터 4만큼 떨어졌어요. 여기가 4m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가 출발이에요.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2초가 됐을 때 얼마까지 가요? 12까지 갑니다. 2초가 됐을 때 여기 12m까지 갑니다.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초까지 얼마로 가요? 4초일 때 위치가 어디예요? 8이에요. 여기가 8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 이렇게 왔지요. 그렇죠? 그럼 방향이 한번 여기서 변했죠? 2초가 될 때 방향이 변했어요. 자, 그게 그래프에서 꺾이는 곳으로 나오죠. 방향이 변했다는 얘기는 이 변하는 순간의 빠르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요 순간에 방향이 변하기 위해서는 빠르기가 0이 나와야 돼요. 방향이 전환할 때는. 자, 그런가? 그래프에서 봅시다. 위치와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라고 그랬죠. 속도가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으로 되다가 점점점 가다가 접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접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수평하게 되죠. 그럼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V값이 0. 변환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또 감소하다가 여기서 0 나오죠. 여기서 0 나오면은 기울기가 또 얼마예요? 0이니까 V값이 0입니다. 즉 8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4에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6초 때 6초까지 해서 12로 다시 가죠. 이렇게 다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향 한번 변하고 여기서 방향이 한번 또 변하죠. 따라서 변하는 점 여기 꼭지점 부분에서 방향이 변해요. 따라서 몇 번 변해요? 2번 변합니다. 맞죠? 자, 기억은 맞습니다.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랍니다. 자, 속도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균 속도예요. 속도랍니다. 이동거리예요? 변이에요? 변이 따져야 되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시간이 얼마라 그랬어요? 0에서 4초까지. 총 4초예요. 변이는요. 0에서 4초까지니까 0에서부터 4초까지. 4초일 때는 위치가 어디예요? 2초일 때 12까지 갔다가 4초일 때 8로 왔죠. 그렇죠? 그럼 출발이 여기서예요. 원점이 아닙니다. 출발에서부터 처음 출발해서 마지막 도착점을 이어주는 직선거리. 그게 변이죠. 처음 출발해서 마지막 도착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4초일 때 8m로 왔습니다. 4초일 때 8. 따라서 이거의 거리가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변이가 4m가 돼요. 따라서 얼마 나와요? 평균 속도 1m/s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3m/s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속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4초분의 속력이라고 하면은 0에서부터 4초까지 2까지 가면은요 12m 가죠?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 다시 얼마로 와요? 4m를 더 오죠? 그럼 16이 되죠. 그렇죠? 여기 12m 갔고 12m 위치에서 8m까지 되는 곳 8m 위치까지 왔으니까 총 얼마로 왔어요 이거? 4m 온 거죠.
그럼 12m에다가 4m 더하면 전체 움직인 거리는 16m가 되죠. 그럼 4분의 16이 나오니까 4m/s가 돼야 되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4초부터 6초까지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4초부터 6초까지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자, 가속도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를 더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물체가 움직이는데 속도를 더해주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더해줄 때와 반대 방향으로 더해줄 때가 있죠.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더해주면은 나중 속도 V가 처음 속도보다 빠를 거고, 반대 방향으로 더해주면은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느릴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는요, 같은 방향으로 밀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거리가 늘어나겠죠. 반대 방향으로 하면요, 4초에서 6초까지 반대 방향으로 하면요,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요, 4초에서부터 6초까지요. 4초에서부터 6초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속도를.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와야 되죠. 그러면은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위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기침 소리가 나고 좀 시끄럽죠? 예, 주변에서 좀 시끄럽네요. 6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위치와 물체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랍니다. 가와 나는 위치와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가번 그림 보세요. 가로치기 시간, 세로치기 위치예요. 가로치기 시간, 세로치기 위치예요.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뭐가 돼요? 속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가속도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0에서 6초까지 A의 변위의 크기, 0에서 6초까지 A 변위의 크기랍니다. 변위의 크기는 6m랍니다. 변위는요, 처음 출발과 마지막 도착점을 이어주는 직선이라고 그랬죠. 직선거리. 0에서 6초까지랍니다. 0일 때의 위치가 10, 6일 때의 위치가 4입니다. 얼만큼 변했어요? 10에서 4로 변했으니까 6만큼 변했죠. 6m. 따라서 변위는 6m 맞습니다. 처음 출발, 마지막 4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은 A와 B가 같다 해놨습니다. 0에서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이래요. 자, 0에서부터 4초까지 가를 봅시다. 가의 A를 봅시다. 이건 얼마 나와요? 직선의 길기 일정하죠? 저 0에서 4까지 하면요, 4분의 얼마 나옵니까? 8 나오죠? 그러면은 2 나오죠. 자, 먼저 가번에서 A입니다. A에서 평균 속력 V 평균은요, 시간 얼마예요? 4초분에 거리가 얼마예요? 10에서 2로 됐죠. 그러니까 움직인 거는 8. 따라서 평균 2m/s예요. 됐습니까? 자, 4초까지 평균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B를 봅시다. B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세로치기 속도예요. 절대값 취하면은 속력이 되죠. 그럼 이거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2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2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8. 반으로 나누면 4. 따라서 평균 4 나옵니다. B도 평균은 6 더하기 2 나누기 반으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요? 4m/s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습니까? 다르죠. 따라서 같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입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랍니다. B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자, 시간과 속도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죠. 가속도 A, B의 가속도 A, B의 가속도는 어떻게 나와요? 기울기 4초분의 6 빼기 2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1m/s 제곱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자 절대값 취하면은 1m/s 제곱 똑같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물체 A, B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답니다. 자, 동시에 놓았대요. 위에서부터 동시에 놓았대요. A가 질량이 m이고요. B가 질량이 2m이래요. 동시에 놨답니다. 동시에.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가만히 놨다는 거에서 이게 무슨 운동한 거예요? 물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낙하 운동이 아니라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 운동한 겁니다. 초속도가 얼마요? 처음 속도가 0인 운동을 한 거예요. 높이 h만큼인 곳에서. 자,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지루하랍니다. 공기와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모두 무시하래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떨어지는데 작용한 힘이 뭐 있죠? 전부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 그렇죠. 그러면 요 A의 중력, F, A의 중력은 얼마 나와요? M, G 나오고요. B의 중력은요, F, B의 중력은요, 2M, G가 나와요. 맞죠? 그럼 요게 알짜힘, 요게 알짜힘이에요. A에 작용한 알짜힘은 mg, B에 작용한 알짜힘 2mg가 돼요. 그러면 mg와 2mg가 되니까 알짜힘의 크기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A하고 B 중에서 누가 커요? A가 작고 B가 크죠. 요놈이 크죠. 그렇죠? 그럼 A가 B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이거는 작다고 했으니까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수평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수평면에 닿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 운동인데 알짜 힘이 이거니까 뭐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중력 가속도 일정하지 않습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유낙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식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GT예요. 그런데 처음 속도가 0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V는 GT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GT 제곱에서 V0가 0이죠? 따라서 어떻게 나와요? S는 2분의 1 GT 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V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GS인데 V0가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V제곱은 2GS 이렇게 나와요. 수평면에 닿는 순간이랍니다. 수평면에 닿는 건 높이 얼마를 내려옵니까? h만큼 내려오죠. 그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요거 구하면 되죠. 요걸로. 따라서 수평면에 닿는, 지면에 닿는 때의 속도는, 나중 속도는 루트, 양변에 루트 씌워지면 2g 높이 h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D급 보세요. 수평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답니다. 자, 먼저 A가 걸리는 시간 봅시다. 여기서 하면 되죠. 또는 여기서 구해도 되죠. 자, 시간이니까 여기서 구해봅시다. 높이 H에서 내려오니까 A는 높이 H에서 내려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 G 곱하기 T제곱이에요. 따라서 T는요. G분의 2H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죠.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가 있어요? 떨어질 때는 동시에 떨어지죠. 뭐하고 관계없이요? 질량에 관계없이. 그렇죠.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져요. 단, 어느 조건에서요? 이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 들어있지 않으면 동시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2층이나 3층 건물에서 지우개하고 휴지 뭉쳐가지고 떨어뜨려 보세요. 누가 먼저 떨어지나? 당연히 지우개가 먼저 떨어져요. 왜요? 이 조건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됐죠? 자, 그럼 수평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크다가 아니라 같답니다. 같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디귿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A, B는 각각 등속도 운동. 자, A는 등속도, B는 등가속도예요. 자, 이런 설명이 없어도 A는 등속이고 B는 등가속이라고 알아야 돼요. 왜요? 세로축이 위치입니다.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근데 A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에요. 기울기 일정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B 그래프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2래입니다. 12고요. 여기가 2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고요. 0이고 시간이 5일 때랍니다. 자, 그러면 친절하게 B가 뭐라고 했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과 변화의 관계 그래프에서 2차 함수죠. 시간에 관한 2차 함수죠. 시간에 관한 2차 함수는요,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좌우 대칭이에요. 그럼 0에서 2까지가 2라면 여기서 2초만큼 더 간 여기 4하면은 요거의 y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위치값이 똑같이 2란 얘기예요. 여기. 자, 여기란 얘기입니다. 4일 때. 자, 됐죠? 자, 1초일 때 A와 B의 속력을 봅시다. A의 속력 봅시다. 1초일 때. 등속이죠? A는 등속 운동이에요. 기울기 일정하니까 등속입니다. 모든 시간 동안에 빠르기가 일정한 거예요. 기울기 얼마 나오죠? 자, A는 V가 얼마 나와요? A는 5초 동안에 12가죠. 그렇죠? A는 5초 동안에 12에서 2를 빼주니까 10가네요. 10. 그러면 2m/s예요. 이게 A입니다. 자, B는 VB를 구해야 돼요. 자, 이놈이 문제예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해도 한 번에 안 나옵니다. 위치와 시간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모르죠. 처음 속도 몰라요.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얘기 없었어요.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고 그랬지 처음에 정지했다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도 몰라요. 가속도 몰라요. 따라서 1초일 때의 시간, 1초일 때의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1초일 때의 그 나중 속도, t가 1초일 때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이거 모르죠? 이거 모르죠? 시간은 1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어요. 대신에 위치와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이죠. 자, 그럼 봅시다. 시간과 위치에 관한 좌표를 봅시다. 시간이 0일 때 좌표가 2가 하나 나와요. 맞죠? 시간이 2일 때 위치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2일 때 위치 0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대칭이니까 똑같이 4가 되면은 위치가 2가 된다는 얘기죠. 좌우 대칭이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4일 때 2가 나와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 출발점이 원점일 때 이거 쓴다 그랬죠. 출발점이 원점이 아닐 때는요, 여기다가 처음 출발 S0를 해줘야 돼요. 원점이 아닐 경우, 원점이 아니잖아요. 처음 출발이.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0일 때 2입니다. 시간이 0일 때 S는 2. 그러면 시간이 0일 때 0, 0 되고 S0 나오죠. 따라서 S0 요놈이 2란 얘기예요. 2. 그러면 다시 쓰면은 S는 2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2일 때 0 했죠? 0일 때 2니까 2일 때 0 해봅시다. 0은 2 더하기 2 V0 더하기 2 하니까 4, 2 A가 나옵니다. 됐죠? 따라서 V0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을까요? 4 해갖고 2. 그러면 2는 4 집어넣으면요. 4 V0 더하기 여기다 하면은 8A 더하기 2입니다. 따라서 V0는 마이너스 2A가 돼요. 자, 그럼 여기 V는
V0가 마이너스 2a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 나와요. 따라서 a는 1 나옵니다. 1m/s 제곱이란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V0가 얼마 나와요? 따라서 V0는 a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m/s란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처음 시간이 0일 때 얘는 이미 마이너스 2m/s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 속도가. 따라서 1초가 됐을 때, 여기 1초가 됐을 때의 속도는 나중 속도를 구하면 되죠. 1일 때. 따라서 구해봅시다. 1초가 됐을 때의 나중 속도 v, t가 1일 때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가속도 얼마죠? 1 곱하기 시간 1 하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m/s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속력 물었죠. 그렇죠?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면 됩니까? 절대값 구하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구하면 1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같습니까? 다르지요.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됩니다. 니은 보세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랍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 1m/s 제곱 구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기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절대값 취하면 1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보세요. 디귿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A에서 B까지 5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5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래요. A는 5초일 때 12 갔어요. 그렇죠? 그럼 B는요? 5초일 때 얼마 갈까? 그걸 봐야 합니다. B는. 자, 그런데 5초일 때 얼마 갈까? 봐야 되는데 보세요. 5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B를 잘 보세요. 처음에 위치가 2였다가 0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0일 때 2로 출발했다가 원점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움직여 갔으니까 우리는 5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B는요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최종 위치가 나오고 그 위치와 A 최종 위치인 12와의 관계를 찾으면 되죠. 맞죠? 자, 2초일 때 속도가 얼마예요? 2초일 때요? 0입니다. 왜요? 구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다 해볼까요? V, T가 2초일 때 해봅시다. B입니다, 지금. 가속도 얼마예요? 1이죠? 처음 속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였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가속도 1 곱하기 2초일 때 하니까 0 나오죠. 그렇죠. T가 2일 때 여기서는 0입니다. 즉 0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움직였어요. 얼마 동안? 3초 동안. 자, 그러면 3초간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기준점 0 위치에서 0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요 거리가 나오죠. 요만큼의 길이가. 자, 그러면 T는 3초 동안 움직인 겁니다.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S. T가 3초 동안입니다. 그러면 요걸 해봅시다. V0인데 처음이 얼마예요? T가 2일 때 3초 동안이니까 2초에서부터 5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초일 때 속도가 얼마예요? V0는 0이죠. 2초일 때는 0이었어요. 0. 그렇죠? 그럼 S를 구하기 위해서 S는 V0T니까 0 곱하기 3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예요? 가속도 1이죠. 왜요?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죠? 가속도 1 곱하기 3초 동안이죠? 3초의 제곱 9 나옵니다.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9니까 4.5 나오죠. 즉 여기가 4.5란 얘기예요. 여기 위치가 4.5m예요. 따라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요. 자, 델타 A와 B 사이의 거리는요. A는 12 돼 있고요. B는 0에서부터 4.5m 위치죠. 4.5m 위치. 따라서 두 개는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7.5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5.5m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디귿 하나 있습니다. 니은만 맞습니다. 니은만 맞습니다. 자, 됐죠?